60대 이후 계란은 약일까 독일까?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전문의입니다. 진료를 보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원장님, 계란은 매일 먹어도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엔 꼭 이렇게 덧붙이시죠. 뉴스에서 좋다고 하길래 아침마다 2개씩 먹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계란은 좋은 음식입니다. 다만 몸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요. 여러분, 노년의 식탁은 단순한 밥상이 아닙니다. 하루의 컨디션, 한 달의 건강, 그리고 앞으로의 10년을 좌우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평범한 한 알의 계란이 어떤 분에겐 생명을 살리고 어떤 분에겐 조용히 병을 키우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 계란은 완전 식품이다. 진실의 이면. 저도 젊은 시절엔 그렇게 믿었습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 단백질의 왕, 노년 건강의 필수품이라고요. 하지만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모든 완전 식품에는 조건이 있다는 것. 예를 들어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이 매일 아침 계란 프라이 2개, 김치 한 젓가락, 밥 반 공기를 드신다고 해봅시다. 겉으론 균형 잡힌 식사 같지만 혈관 속에선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계란의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 약 200mg 들어있습니다. 이는 건강한 성인의 하루 권장량을 거의 다 채우는 수치죠. 그런데 혈압약,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미 간의 해독 능력이 낮아져 있고 혈관벽은 미세한 염증으로 좁아져 있습니다. 즉, 몸이 콜레스테롤을 처리할 여력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때 매일같이 계란을 2개씩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방 찌꺼기가 쌓입니다. 그게 바로 고지혈증, 그리고 나중엔 협심증의 씨앗이 됩니다. 제가 6개월 전 진료했던 분이 있습니다. 원장님, 저는 진짜 건강식만 먹어요. 기름은 거의 안 쓰고 계란 2개에 현미밥이랑 미역국 먹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기준의 2배였거든요. 게다가 간 수치도 높았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란이 몸에 좋다길래 매일 먹으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좋은 음식도 내 몸의 시계를 모르면 독이 됩니다. 제가 식단을 조정해 드렸습니다. 계란은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한 알만. 대신 단백질은 흰살 생선과 두부로 나누어 섭취하게 했죠. 3개월 후 수치는 안정권으로 돌아왔습니다. 약 복용량도 줄였고 무엇보다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먹는 걸 바꿨을 뿐인데 몸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에요. 젊을 때는 간이 강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들어와도 정리하고 배출할 힘이 있죠.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간세포의 활동성이 절반 가까이 떨어집니다. 즉, 예전과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은 그걸 예전처럼 처리하지 못하는 겁니다. 게다가 혈관은 나이와 함께 점점 딱딱해집니다. 혈액 속 지방이 들러붙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란 1개쯤이야. 그게 쌓이고 쌓여서 혈압이 오르고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결국엔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계란이 나쁘다가 아닙니다. 지금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금주금연까지 실천하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진 결과 콜레스테롤 나쁜 지방이 폭등했고 혈관이 부분적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결국 작은 스텐트 그물망을 넣는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고기보다 계란을 더 자주 먹었는데요. 그 한마디가 이 영상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계란 1개가 아니라 매일 반복된 습관입니다. 건강식도 균형식도 내 몸의 리듬을 모르면 독이 됩니다. 노년의 몸은 단백질을 필요로 하면서도 동시에 단백질을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단백질을 분해하려면 간과 신장이 동시에 일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오는 노폐물이 많아지면 신장에 부담이 생기고 소변으로 단백질이 새어나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당뇨 합병증이나 신장 기능 저하가 있는 분에게 매일 계란 2개는 영양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단백질은 양보다 질과 균형이 중요합니다. 즉, 단백질은 천천히, 다양하게 몸 상태를 보며 섭취해야 합니다. 노른자, 진짜 먹어도 될까? 저는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여러 번 듣습니다. 선생님, 계란 노른자는 그냥 빼면 되죠? 또는 노른자 버리기 아까워서 반숙으로 먹는데 괜찮나요? 사실 이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 같지만 노년 건강에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노른자는 양날의 검이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선 비타민과 항산화의 보고이지만 다른 한쪽에선 혈관을 무너뜨리는 콜레스테롤의 근원이기도 하죠. 노른자 속 진실. 노른자에는 비타민 A, D, E, K, 그리고 루테인, 제아잔틴이 풍부합니다. 눈과 뇌 건강에 모두 도움이 되는 귀한 영양소들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 모든 걸 흡수하기 위해 간과 담즙이 훨씬 더 강하게 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젊을 땐 아무렇지 않던 노른자 한 숟가락이 60대 이후엔 간에 과부하를 줄 수 있습니다. 담낭이 예전만큼 담즙을 분비하지 못하면 노른자 속 지방이 완전히 분해되지 못하고 피로, 속쓰림, 지방간 같은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한 환자분은 평생 반숙 프라이를 즐기셨습니다. 노른자 고소한 맛이 있어야 밥이 넘어가죠. 그 말이 참 따뜻했지만 검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지방간이 진행 중이었고 담석이 발견되었습니다. 담낭 수술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신 거죠. 물론 원인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몸은 예전처럼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이 한 문장에 노년 식단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좋은 음식이라도 지금의 몸에는 무거울 수 있다. 노른자를 먹을까 말까? 답은 상태별 구분입니다. 첫 번째, 정상 혈압, 혈당, 간 수치가 안정적인 분들. 주 3회 이하 노른자 1개 섭취는 문제 없습니다. 두 번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있는 분들. 흰자 중심 섭취가 안전합니다. 노른자는 이틀에 1번 이하로 줄이세요. 세 번째, 담석, 지방간,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 노른자는 가급적 피하고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하세요. 네 번째, 기력 저하, 식욕 감소로 체중이 급격히 줄어든 분들. 오히려 반숙 노른자가 보양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 기름 없이 찐 형태로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즉, 정답은 내 몸의 상태를 모르면 노른자는 무조건 피하라 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계란을 건강 습관이라 여기십니다. 아침에 단백질 챙기면 좋다더라. 하지만 노년기에는 이게 오히려 혈압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은 혈관이 아직 깨어나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밤새 휴식하던 혈관은 아침에 갑자기 음식 자극을 받으면 수축 반응이 일어나고 혈압이 순간적으로 치솟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에 프라이한 계란은 그 자체로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동시에 공급하죠. 이때 혈압이 높은 분이라면 어지러움, 두통, 답답함이 나타납니다. 아침엔 기름 없는 단백질이 답입니다. 아침엔 간과 혈관이 시동을 거는 중입니다. 이때 기름이나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을 먹으면 혈관의 첫 반응이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아침엔 삶은 계란 1개 이하 혹은 두부, 콩, 오트밀. 점심엔 단백질 중심과 신선한 채소. 저녁엔 가벼운 탄수화물과 미지근한 물 한 잔. 식사의 리듬이 혈관의 리듬을 바꿉니다. 계란의 진짜 문제는 조리법에 있습니다. 계란은 본래 좋은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는 어떻게 조리하느냐에서 생깁니다. 삼겹살 기름에 프라이한다? 트랜스 지방과 산화 지방이 생겨 염증 유발. 고추기름, 마가린에 볶는다? 간 해독 부담, 담즙 분비 과도 자극. 계란을 미리 구워두고 재가열한다? 단백질 변성으로 흡수율 급감. 정답은 간단합니다. 삶거나 찐 계란, 그것도 방금 조리된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부분의 집은 계란을 냉장고 문쪽 칸에 넣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냉장고 중 가장 온도 변화가 심한 구역입니다.
문을 여닫을 때마다 온도가 들쑥날쑥해지면서 계란 단백질이 미세하게 변하고 세균 번식 위험도 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합니다. 냉장고 안쪽 깊은 곳에 보관하기. 껍질은 씻지 말고 그대로. 7일 이상 지난 계란은 프라이보다 삶은 형태로 섭취. 이 세 가지만 지켜도 계란으로 인한 식중독 가능성은 90% 이상 줄어듭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계란의 유익보다 해로움이 커지는 시점은 60세 이후입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대체로 간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죠. 그래서 저는 모든 환자분께 이 세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내간 수치는 정상인가? 2.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어 있는가? 3. 몸이 음식을 먹은 뒤 피곤하거나 더부룩하지 않은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아니요라면 계란 섭취량을 줄이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월요일 두부조림, 채소 반찬. 화요일 반숙 계란 1개. 수요일 흰살 생선. 목요일 병아리콩 샐러드. 금요일 계란 대신 두부 스크램블. 주말 콩비지찌개 혹은 된장국. 이 식단은 콜레스테롤 부담은 줄이고 단백질은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몸은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반복된 습관도. 오늘 계란을 1개 덜 먹는 선택이 3개월 뒤의 혈관을, 3년 뒤의 삶을 바꿉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계란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당신의 몸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고민이 드실 겁니다. 원장님, 계란을 줄이라는 건 알겠어요.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하죠?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특히 60을 넘어서면서 살이 빠지고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분들은 단백질이라도 많이 먹어야겠다는 마음으로 계란을 거의 매달고 사시는 경우가 많아요. 맞습니다. 단백질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근육, 면역, 상처 회복, 호르몬 생성까지 몸의 거의 모든 과정에 관여하니까요. 하지만 무엇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 이 세 가지를 바꾸면 계란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란을 줄였을 때 생길 수 있는 공백을 몸에 덜 부담되는 단백질로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하나씩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중간에 헷갈리신다면 좋아요를 눌러두세요. 건강에 중요한 내용은 한 번 더 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평생 단백질은 많이 먹어야 좋다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이 문장을 조금 바꾸셔야 합니다. 많이가 아니라 부드럽게, 분산해서 다양하게. 단백질 자체보다 중요한 건 그 단백질이 간과 신장에 주는 부담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양의 단백질이라도 지방이 많이 섞인 붉은 고기, 삼겹살과 기름기를 걷어낸 흰살 생선, 두부는 몸이 처리하는 난이도가 전혀 다릅니다. 노년의 몸은 이미 수십 년간의 음식과 스트레스를 견뎌왔습니다. 이제는 센 자극이 아니라 부드러운 자극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준을 먼저 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씹기 쉬운 것, 소화가 편한 것, 기름이 적은 단백질을 고르셔야 합니다. 이 기준을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씩 대체 식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한두부, 가장 부드러운 단백질. 두부는 평생 옆에 있었지만 우리가 진짜로 그 가치를 안 건 꽤 늦은 나이일 겁니다. 두부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씹기 쉽고 부드럽다. 포화지방이 적다. 나트륨만 조심하면 신장혈관 부담이 적다. 단점도 있죠. 양념을 세게 하면 순식간에 짠 음식이 되어버린다는 것.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이렇게 권합니다. 간장 양념은 최대한 줄이고 깨, 참기름, 파 정도만 넣어서 담백한 두부조림, 두부구이, 두부찜 위주로 드시라. 사실 계란 프라이 대신 두부를 살짝 노릇하게 구워 김치나 나물과 함께 드시는 것만으로도 단백질 섭취는 충분히 채워집니다. 수원에 사는 한 70대 여성분은 계란 줄이는 게 너무 서운하다고 하셨다가
두부를 활용한 식단으로 바꾸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해보니 계란은 잠깐 먹는 거고 두부는 속이 훨씬 든든하네요. 몸이 먼저 알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 대한 흰살 생선, 혈관이 좋아하는 단백질. 다음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흰살 생선입니다. 조림이나 튀김이 아니라 찜, 구이, 탕 형태로 드셨을 때입니다. 흰살 생선은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붉은 고기보다 지방이 적고 소화 흡수가 비교적 부드럽습니다. 게다가 오메가 지방산이 들어있어 혈관벽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계란을 삶아 드시던 분이 한 끼는 흰살 생선찜이나 구이로 바꾸면 혈관에 쌓이는 콜레스테롤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생선은 손질하기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마트에서 깨끗이 손질된 소량 포장 흰살 생선을 사서 에어프라이어나 찜기에 간단히 조리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튀기지 말고 센 불에 태우지 말고 간을 세게 하지 말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세 번째 대한 콩과 콩 가공식품. 콩류는 노년기에 정말 소중한 단백질 창고입니다. 병아리콩, 렌틸콩, 강낭콩, 검은콩까지 종류도 다양하죠. 콩의 좋은 점은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함께 공급한다. 포만감이 오래간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다. 특히 당뇨 전 단계 혹은 혈당이 조금 높아진 분들께 콩류는 약 같은 음식입니다. 우리 식탁에서 쉽게 활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밥 지을 때 콩을 한 줌 섞기, 샐러드에 삶은 병아리콩, 렌틸콩 추가하기, 된장국, 콩비지찌개 속 두부와 함께 곁들이기, 계란만 줄여놓고 아무것도 안 채우면 단백질 부족으로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콩과 두부, 생선을 번갈아가며 넣는 일주일 식단이 중요해집니다. 네 번째 대한 적당량의 유제품. 신장이 크게 나쁘지 않고 유당 소화에 문제가 없다면 적당량의 플레인 요거트, 저지방 우유도 좋은 단백질 보충원이 됩니다. 단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단맛이 강한 가당 요거트는 피하고 견과류나 과일을 조금 곁들인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유제품은 과하면 칼슘 과다, 포화지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한 컵 정도 하루 한 번만 허용하는 정도가 좋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바꿔보세요. 일주일 식단 예시. 설명만 들으면 막막하시죠?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계란 줄이고도 단백질 충분히 챙기는 일주일 예시를 댓글에 남겨드릴게요. 물론 어디까지나 예시이니 각자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셔야 합니다. 월요일 아침 두부 부침과 김, 채소나물, 점심 보리밥에 된장국, 콩나물 무침, 저녁 흰살 생선찜과 쌈채소. 화요일 아침 삶은 계란 반개, 바나나 반개, 미지근한 물, 점심 잡곡밥, 애호박 볶음, 두부조림, 저녁 콩나물국, 야채 무침, 작은 생선구이. 수요일 아침 오트밀과 플레인 요거트, 견과류 조금, 점심 닭가슴살 소량과 채소 샐러드, 저녁 콩비지찌개와 밥 반 공기. 목요일 아침 삶은 고구마 한 개, 두부 한 조각, 점심 흰살 생선 조림과 나물 2가지, 저녁 채소 비빔밥, 계란 없이 비빔. 금요일 아침 계란찜 소량, 미역국, 점심 두부 같은 된장찌개, 현미밥, 저녁 렌틸콩 샐러드와 방울토마토. 주말 토일 두 날 중 하루만 반숙 계란 1개 허용. 대신 다른 끼니는 콩류, 두부, 생선으로 채우기. 이 정도만 지키셔도 계란을 무조건 매일 2알씩 드시던 식단보다 혈관과 간, 신장에 가는 부담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좋다고 한 가지만 몰아서 먹지 마세요. 노년 건강에서 가장 위험한 말이 있습니다. 그거 좋다 하더라. 이 한마디 때문에 한 가지 식품만 몰아서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계란, 홍삼, 비타민, 보충제, 각종 건강식품까지. 하지만 몸은 다양성을 좋아합니다.
단백질도 색깔도 재료도 골고루 들어올 때 가장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계란을 악마로 만들 필요도 없고 반대로 계란을 천사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이제는 계란도 여러 단백질 중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계란을 줄인다고 단백질이 부족해지는 게 아니다. 두부, 생선, 콩류로 충분히 채울 수 있다. 둘째, 노년기 단백질은 양보다 소화 부담과 혈관 부담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셋째, 좋다고 들은 한 가지만 몰아서 먹는 습관이 오히려 병을 키울 수 있다. 다양하고 부드럽고 균형 있게가 정답이다. 여러분, 오늘 드시는 단백질 한 번, 오늘 줄이거나 바꾸신 계란 한 알, 그 모든 선택이 몸에 기록됩니다. 몸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잘 먹은 날도 기억하고 무리한 날도 기억합니다. 계란은 여전히 좋은 음식입니다. 다만 예전처럼 무조건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매일같이 드시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내 나이, 내 병력, 내 장기의 상태에 맞게 지혜롭게 골라 먹을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계란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노년층에게 특히 조심해야 할 조합이 있습니다. 계란을 먹을 때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세 가지. 첫 번째, 베이컨 햄 소시지. 기름에 구운 계란 옆에 짭짤한 햄과 베이컨이 올라오면 보기엔 완벽하죠. 하지만 이 조합은 혈관에 가장 치명적입니다. 가공육에는 나트륨과 아질산염이 많습니다. 이게 계란 노른자 속 지방과 결합하면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성 물질이 생성됩니다. 혈관의 염증을 유발하고 치매 위험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죠. 아침마다 계란의 햄 한 조각은 괜찮겠지. 그 한 조각이 매일 쌓이면 수년 뒤 큰 차이를 만듭니다. 두 번째, 우유나 유제품과 함께. 이건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란과 우유를 동시에 섭취하면 단백질 흡수 경쟁이 일어나서 몸이 필요한 아미노산을 온전히 흡수하지 못합니다. 특히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소화불량, 속쓰림, 가스가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침에 우유 달걀 프라이보다는 두유 채소 계란찜 형태가 훨씬 낫습니다. 세 번째, 밥빵 감자 같은 단순 탄수화물과 함께. 계란은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여기에 탄수화물이 많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됩니다. 혈관이 약해진 노년기엔 이 인슐린의 급등락이 치매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계란을 드실 때는 채소나 해조류와 함께 드세요. 식이섬유가 지방 흡수를 늦춰주고 혈당을 안정시켜줍니다. 반대로 약이 되는 궁합 4가지. 자, 이제 좋은 쪽으로 넘어가 보죠. 같은 계란도 이 4가지와 만나면 혈관이 웃습니다. 1. 브로콜리. 비타민C가 풍부해서 노른자 속 지방산이 산화되는 걸 막아줍니다. 브로콜리와 계란찜, 계란 샐러드는 완벽한 조합이에요. 2. 시금치. 엽산이 풍부해 혈액 속 콜레스테롤을 조절합니다. 단, 시금치를 너무 오래 데치면 영양소가 손실되니 10초 이내로 살짝 데치세요. 3. 양파. 양파 속 케르세틴이 계란 노른자 속 지방이 혈관에 달라붙는 걸 막습니다. 계란 샐러드에 생양파를 조금 썰어 넣어 보세요. 4. 김과 다시마 같은 해조류. 풍부한 요오드와 미네랄이 계란 단백질 대사를 돕습니다. 특히 김에 싸먹는 삶은 계란은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좋은 식습관입니다. 지금 화면을 2번 눌러두세요. 당신의 건강을 지켜줄 가장 단순한 습관 잊지 않게 저장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가볍고 당신의 내일이 조금 더 편안하길 바랍니다. 지금 구독하고 저장해 두시면 더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